어제 유럽장은 그렇게 유럽장도 셌네요. 독일만 보다가 딴 거 보니까 미국장도 강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장은 어제 하루 데일리를 보면 급등했다가 빼먹었는데 다시 상승했거든요. 특히 S&P 500 지수 굉장히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 지난주 월요일은 화이자였죠. 90% 얘기를 하고 70도의 운송. 그래서 운송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모더나가 뭐 한 20도, 영하 20도에서 운송. 그다음에 뭐 상온에서도 며칠간 버티고 그 94.5%라고 찍어서 뉴스가 나왔어요.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지난주나 이번 주 이제 단기적으로 그 트럼프 대선이 끝난 이후에 불확실성 때문에 대선 전에 한번 상승을 했고 대선 끝난 뒤에 주춤주춤 하고 있던 게 이제 화이자를 타고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는 이제 모더나가 시작을 했어요. 특이한 건 뭐 급등했다고 하지만 이게 선물이 빠지고 있네요. 미국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은 아직 반응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네요. 급등 소식에 비하면 사실 반응이 좀 약하죠. 여기 아시아장들이 시작했는데 뉴질랜드는 마이너스고 니케이도 플러스인데 상대적으로 약해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모더나 뉴스 검색해보면 뭐 게임 체인저가 나왔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신중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O도 마찬가지고 일단 실제로 효과 94.5가 도대체 뭐가 효과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짜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아직 검증 안 됐으며 2개월간 일단 그 부작용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부작용에 대한 문제도 검증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취약자들에 대한 검증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축포를 너무 빨리 쏘는 건 좀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 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건 긍정적입니다. 계속 백신들이. 근데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진들이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백신들을 많이 그 개발했잖아요. 그리고 RNA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다 했는데 뭐 독가 백신도 마찬가지고 그 에이즈 바이러스, HIV 백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효과도 이렇게 세진 않았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그럼 기존에 연구했던 사람들은 뭐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백신 업체들이 너도 나도 그 결과적으로 이제 각국에서 이제 제약 업체들한테 손을 내밀겠죠. 계약하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선별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게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백신이 개발되는 건 좋은 거니까.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지수들이 나왔는데 보시면 대부분 전부 다 그 꼭 정부 주도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패턴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 물론 여기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여기 투자 쪽 고정자산 투자이라든가 혹은 그 산업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 주도 측인 주도하는 게 요새 좀 강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국 관련해서는 내수 소비인 리테일 셀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상승 속도가 약간 둔화됐어요. 그래서 정말 좋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100% 다 굿이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중국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나왔는데 이제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그 제조업 관련된 지수가 이게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대치보다는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반등하면서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는 밑으로 떨어졌고요. 이거는 여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각 연준에서 발표하는 그런 그 제조업 지수 관련된 PMI거든요. 그런데 최초로 발표된 게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요거예요. 엠파이어 매니팩처링 PMI 지수인데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고 다른 거는 그 전에 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뉴욕 페드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매니팩처링 서베이 좀 전에 봤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좀 더 데이터를 보는 거, 떨어졌다는 걸 보기보다는 좀 전에 보셨던 건 이겁니다.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왔어요. 파란 거. 기대치는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반등세가 약한 걸로 봐서는 기대치도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현재 그 사업과 관련된 어떤 그 상태죠, 상황이고, 이거는 활동성, 그 비즈니스 리더들한테 물어본 그 사업에 대한 활동성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최근 추세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이제 현재 상황은 이제 수축 국면 아래서 상승하다가 멈췄고, 그 다음에 기대치도 상승했다가 떨어졌어요. 10월 달에. 이거 아직 11월 달 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 파트도 11월 달 쪽으로 넘어오면서 약간씩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제 보여드렸던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에 있는 IBD TIPP4의 그 경제 지표, 이거는 이제 개인, 그러니까 사업은 아니고 민간이죠. 컨슈머인데, 여기 보시면 뭐 경제 지표 좀 그 긍정적인 부분이 내려갔고, 6개월 이후에 경제치는 뭐 수축 국면으로 떨어졌으며, 개인적인 금융 전망도 이제 좋아지다가 약간 수그러들었고, 여기 보시면 연방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패턴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미시간 그 컨슈머 센티먼트, 그러니까 그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도 보시면 급등했다가 뚝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건 현재 상황이고, 이거는 기대치입니다. 향후의 기대치도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상승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한참 달려오던 게 제 2차,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제 2차 유행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 3차 유행인데, 이게 진행되면서 조금씩 좀 악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불확실성의 그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고 바이든이 이제 뭐 박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개표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 과거에 2016년도에 완전히 반대 현상이 현재 나타나 있죠. 그 선거인단 득표수가 거의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고, 그 아직 조지아주의 상원 선거가 안 끝났습니다. 거기 이제 재투표, 그러니까 그 다수 득표자가 없어서 재투표를 1월 5일인가요? 하여튼 그때 1월 초반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2석을 거기서 차지하면 50대 50으로 동률을 이루게 되거든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블루웨이브가 완전히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원 선거에서도 계속 표가 계속 오픈되면서, 그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하원에서 다수당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을 선거를 하는 그 득표권을 가지게 되는데, 개표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우편 개표가 되면 될수록 계속 하원 쪽에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원이 그 의석수로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수로 장악하는 것까지 이겨서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원이 끌고 간다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제까지 제가 얘기를 들은 내용이거든요. 아직 오늘 이제 그 확정 얘기는 아직 못 들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 주식시장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나 혹은 뭐 지금 뭐 경기 부양책의 얘기는 아예 안 나오잖아요. 아예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투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저로서는 뭔가 지금 뭐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그 아시는 분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그 카톡을 했지만, 과도하게 올랐거든요. 사실 이게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이거는 노미널 로그로 봐야지 좀 더 명확한데, 이 로그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면 77년 이후에 지금 데이터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정됐죠. 짧았죠.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잖아요. 그 깊이가 낮았잖아요. 이거 로그 차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낮다는 얘기는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조정받다는 게 맞습니다.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기 수축 국면이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이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 그 원 조정 국면을 그 회복하는 시기는 통상적으로는 한 경기 수축 국면이 끼는 경우에는 1년 정도는 충분히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3월 달에서 한 8월, 9월 만에 이걸 했으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게 맞고, GDP 성장으로 놓고 보면 지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낮은 상황, 마이너스에 와 있는 상황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붕괴 전보다 훨씬 더 높이 나와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 가치 수준에서도 그렇고 올라간 정도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좀 두렵습니다. 이게 언제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거 미국의 그 투기 S&P 500 지수 콜 포지션이 보시면 내려와서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11월 16일자 마지막 데이터만 나왔고 지나봐야 되는데 이게 콜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상승 방향보다는 하락 방향을 그러니까 상승 방향의 베팅이 줄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 더 보면 이건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에 대한 그 투기성 콜 포지션을 보면 어제는 안 나왔었는데 어제 동영상 보여드린 건 11월 16일자에 그 나스닥이 나왔어요. 그래서 플러스에 있던 게 플러스 살짝 올라갔다가 마이너스로 진입했었는데 좀 더 많이 밑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풋 포지션, 투기성 풋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상승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나스닥 같은 경우, 여기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라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시점에 아랫방향에 대한 풋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어요. S&P 500 지수는 올라가는 콜 포지션이 줄고 있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숫자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으로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봉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유럽 CDC 데이터입니다. 강력한 봉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건 맞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3만 대인데 물론 13만 대가 작은 건 아니죠. 하지만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유럽처럼 강력한 봉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볼까요? 7일 이동평균선이 아직 안 줄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이제 이게 5.8까지 9.6까지 올라갔다가 9.8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이게 0.1 튀었다가 0.2 다시 튀었어요. 그래서 거의 10%가 육박했는데 이거는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확진율이. 이게 이제 그 검진자 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확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아직 잡히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가면 사실 좀 더 많은 확진자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숫자가 이게 진정이 단기간에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봉쇄나 이런 것들을 미국이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covidtracking.com, 이거는 조스홉킨스 데이터였습니다. 조스홉킨스 데이터고, 이거는 covidtracking.com을 보면 아까 새벽에 볼 때는 안 나왔었는데 오늘 나왔네요. 7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거 11월 말 되면 한 10만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이게 과거에 이 숫자가 6만이 안 넘었었습니다. 1차, 2차 유행 때.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코로나 자체는 그 시스템이 현재 붕괴 거의 초입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언제까지 지금 그 어떤 그 그러니까 그 락다운 전체적인 락다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 봉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유예하고 안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을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기사 중에 제가 이 기사를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소아과 의사가 나옵니다. 소아과 의사가 나오는데 이제 환자 수도 줄었고, 의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진단을 봐야 되는데 마스크도 석 장밖에 안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 수가 줄어서 사람들이 나다니질 않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이게 옮을까봐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렇게 이제 진료도 안 돼서 비대면 진료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병원 의료에는 도움이 안 된답니다. 경영에는. 그러니까 이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코로나 사태에 그 노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고 병원 경영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이나 이쪽에 있는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뒤로 물러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들을 봤습니다. 이 기사에서. 그래서 의료가 한계점에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잡히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는 12월 달 되면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11월 요번 달에 올해는 11월 26일인가 하여튼 추수감사절이 되면 또다시
대규모 이동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잘 안 잡히면 잘못하면 크리스마스 이브도 영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사실은 그 1년의 대목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다 날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또 호재를 부르겠죠. 밖에서 돈을 못 쓰면 인터넷 주문으로 쓸 거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인가 출구가 열려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일정 부분은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게 대규모 고용 쪽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거죠, 사실. 쓸려 내려가는 쪽의 고용은 위태한데, 이 인터넷으로 뭔가 배송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들은 일정 부분은 이익이 가겠지만 그 이외에 굉장히 다수에 있는 인력들이 어려움을 겪고 새로운 일자들의 확산이 어려울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그러니까 숫자, 돈을 얼마나 썼느냐라고 하는 숫자 자체로는 급격히 꺼지기가 쉽지 않겠지만,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하고 그 고용이나 생산, 가동률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생산하고 가동률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적인 거죠. 종합적인 생산, 전체 산업 생산, 네, 전 산업 가동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약간 다른 패턴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하반기에 가서 그런 어떤 그 악재에 대한 경제지표의 악화되는 과정들, 심리적 악화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경제지표의 일정 수준의 악화가 발생하고,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잘 통과되지 않는, 계속 지금 버팅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나 돼야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악재들이 나와도 문제가 이거죠. 이 주식 시장이 서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일단 백신이 여기 보시면 이제 점점점 상승 속도를 세게 하고 있긴 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1% 좀 넘 2% 올랐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 많이 올랐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4.91인가요? 그 다음에 그 SK 하이닉스가 9.25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시총 큰 것 쪽에 그 외국인들의 매집 세력이 굉장히 커서 많이 밀려 들어와서 그 지수 자체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전체 지수가 다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인 이슈라고 보이고요.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봤다가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장 붕괴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번에 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